자기 컨셉을 정했으면 그 다음 이제 인테리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매장을 갖고 계시고 인테리어에 큰 변경을 하지 않으실 분들은 그냥 참고로만, 다음 매장을 위한 참고로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처음에 설비공사, 전기, 수도, 가스부터 해서 그런 설비공사들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조명도 깔아야 될 거고, 페인트, 뭐 바닥공사, 철거공사,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공사들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첫 번째는 커다란 배경이 되는 설비 작업부터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시설적인 부분들 있죠. 뭐 수도, 전기, 뭐 가스, 이런 선들부터 미리 빼놓고 미리 작업을 해야, 그래야 나중에 그 밖에다가 이제 마감 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막 전기선이 다 보이고 뭐 에어컨선이 다 보이고 막 이러면은 이게 눈에 이렇게 거슬리잖아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최대한 먼저 해놓고 나중에 그 밖에 부분을 흔히 뭐 석고보드 아니면은 뭐 MDF 합판 같은 걸로 아예 마감을 쳐버려서 눈에는 안 보이게, 그런 선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사실 가장 깔끔한 인테리어가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배경이 되는 설비, 시설 설비부터 먼저 그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혹시 이제 막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은 여러분들 매물을 알아보실 때 과연 이 카페가 전기 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전기 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기 용량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한국전력에서 나오는 고지서의 맨 위를 보시면은 거기에 이 매장에 계약 전력이 나와 있습니다. 뭐 5kW, 뭐 10kW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커피 매장은 뭐 매장 크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8kW에서 10kW는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그래야 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5kW면은 굉장히 좀 빠듯한 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5kW에서 8kW로 내가 늘리고 싶다,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그 작업을 진행하려면 못해도 한 100에서 한 200 정도는 추가로 깨지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수도 시설이나 혹은 뭐 지하층이나 2층 이상은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가스 시설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수도 시설은 막히는 건 없는지, 그런 이제 시설 설비들을 초기 창업자분들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 이제 작업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가벽 설치나 카운터 이제 저기 프레임 설치하는 거나 그런 이제 골격 인테리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카페에서 나는 손님들이 뭔가 벽에 기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를 좋아하시니까 이제 뭔가 기댈 수 있는 벽면들을 이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그게 나는 아예 뭐 따로 모임이 가능하도록 아예 벽으로 쳐버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벽보다는 조금 더 느낌이 가벼운 유리벽으로 칠 수도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아예 뚫려 있는 공간인데 뭔가 느낌만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은 목조나 철제로 해서 그 기둥처럼 사이가 뚫려 있고 기둥으로 막혀 있고 해서 그런 이제 사이사이에 이제 그 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획을 나누어 주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골격 인테리어를 이제 진행을 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는 페인트와 필름 등 이제 색을 입히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페인트나 여기서 필름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페인트는 뭐 다 아실 거고요. 필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시트지 같은 느낌인데, 그 페인트로 칠하면은 이게 붓자국이나 또 이게 벽면의 재질에 따라서는 이게 울퉁불퉁하거나 잘 안 이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그 필름지로 해가지고, 컬러 필름지로 해가지고 필름지를 아예 붙여버립니다. 내구성이 약하진 않아요. 필름지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차이가 뭐가 있냐면, 페인트로 칠해 놓으면은 여기에 만약 오염이 생겼을 때 그 부분만 덧칠하거나 뭐 그 부분만 좀 보수를 하면 되는데, 이제 필름지가 어디가 손상이 되거나 찢겼다고 하면은 이게 골치 아파요. 이게 저희 여기만 갈 수가 없고 아예 띄어내고 아예 다시 다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다라는 건데, 뭐 둘 다 기본적으로 내구성이 약하진 않기 때문에 억지로 막 긁어내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뭐 이렇게 뭐 크게 내구성이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뭐 둘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비 작업과 골격 작업, 그리고 이제 색을 입히는 작업까지 했으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닥 작업에 들어갑니다. 바닥 작업을 왜 지금 들어가냐면은, 이제 바닥에
요즘 많이 시공하는 이제 에폭시라 그래서 이제 에폭시를 많이 시공을 하고 있는데, 바닥에 손님들이 이제 콘센트 같은 걸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아예 전기선을, 콘센트를 여기 바닥에다가 몇 개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에폭시를 깔아버리면 그 콘센트가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은 콘센트 꼽는 윗부분만, 이제 얼굴만 여기 표면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좌석 테이블에도 바로 바닥에다가 그 콘센트를 꼽을 수 있게 이제 그런 식으로 시공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멀티탭으로 빼도 되는데, 멀티탭으로 빼면 이게 선이 눈에 다 보이니까 약간 너저분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반면에, 이렇게 바닥에다가 박아두면은 굉장히 편리하고 주변부가 깔끔하긴 한데, 그 콘센트가 꼽는 게 동그랗게 돼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글로 먼지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먼지가 좀 더러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할 거면은 아예 여기 콘센트를 블랙으로 가셔야 됩니다. 절대 화이트로 가지 마세요. 나중에 감당이 안 되고 블랙으로 꼭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 작업은 에폭시를 까는 것 외에도 여기에 이제 강화마루나 아니면 데코 타일을 까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두 개 차이가 꽤 커요. 에폭시를 하는 것보다 데코 타일을 까는 게 보통 한 절반 정도 쌉니다. 한 60%? 한 60%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우리 매장에 굳이 이제 바닥에 돈을 많이 안 들일 거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위에다가 데코 타일을 깔아주시면 되고요. 다만 데코 타일은 내구성이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조금씩 좀 이제 들뜨거나 그러는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좀 보수를 해주시면 되고, 에폭시 바닥은 여기가 표면이 매끈매끈하고 그러기 때문에 청소하거나 물걸레질 할 때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편한데, 다만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조금 이제 금액이 더 세다라는 거랑, 그리고 한번 어디가 갈라지면은 그게 좀 피곤하신다라는 거, 약간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아예 깔끔한 에폭시보다는 빈티지 에폭시라 그래서 애초에 갈라져도 빈티지인가 보다, 원래 그런가 보다 싶게 만드는 그런 바닥도 많이 선호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바닥까지 다 완료가 됐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커피 머신이나 외부 경관이나 소품들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왜 뒤쪽으로 뺐냐면요. 자, 바닥 작업을 하고 나면 만약 내가 에폭시를 여기다 다 깔았다 그러면은 어차피 마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작업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 바닥에 에폭시를 깔면은 보통 1층 매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이틀 정도가 마르는 시간이 필요하고, 지하층 매장이나 2층 매장 등 환기가 1층만큼 안 되는 곳들은 4일, 5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마르는데. 그동안에 어차피 다른 공사를 못 들어갑니다. 바닥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닥까지 딱 일단 업자한테 맡겨놓고 한 4, 5일 되는 동안, 그동안 커피 머신이나 소품이나 외부 간판이나 이렇게 들여올 것들을 준비하셨다가 마르고 나면 그 시점에 다 한 번에 들여오게 하는 게 인테리어의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까지 바닥까지 이제 에폭시든 강화마루든 데코 타일든 깔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마르고 좀 자리를 잡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커피 머신이나 간판, 외부 경관, 책상, 의자, 소품들을 이제 그때 이제 들여오면은 딱 시간적으로 딱 타이밍이 잘 맞게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는 동안 이제 월세도 나가잖아요. 특히 기존에 운영하는 카페를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게 큰 결심이에요. 왜냐면 그 사이에 월세도 월세지만 손님을 못 받기 때문에 일매출들을 계속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루라도 좀 더 빨리 딱 순서에 맞게 인테리어를 끝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앞에 이제 1번, 2번, 3번 같은 경우, 1번, 2번 같은 경우 설비와 골격은 동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기와 수도 같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칸막이 같은 거 치면서 이제 그런 게 동시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업자들 같은 날 불러가지고 동시에 들어가고, 페인트나 필름을 하고 바닥을 하는 이유는 이제 페인트나 필름 칠하고 나면은 이게 또 냄새가 빠져야 돼요. 참고로 페인트 같은 경우는 유성 페인트가 있고 수성 페인트가 있는데, 만약 혼자 좀 어디 칠해보겠다고 하실 때 대부분 이제
지금 운영하고 계신 매장이라면 유성 페인트는 쓰지 마시고 수성 페인트를 쓰세요. 유성 페인트는 냄새가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한번 그 냄새가 안 저 처음에 유성 페인트 썼다가 냄새가 막 한 달이 지나도 안 빠져요, 이게. 그래갖고 손님들이 막 페인트 냄새 나, 새 냄새 난다, 막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픈 기억이 있는데, 네, 그래서 수성 페인트를 쓰시고,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내구성은 유성 페인트가 좋긴 해요. 근데 수성 페인트도 막 굳이 거기다 발로 차거나 뭐 이렇게 문질러 대거나 이제 그러지 않는 이상 내구성은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수성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뭐 페인트 중에 좀 독특한 걸 말씀드리면은, 만약 우리 카페에 좀 빈티지한 느낌을 내고 싶다고 하면은 그 스타코 페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코 페인트라는 게 약간 회색 벽면에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으로 막 이렇게 그 미장질 같은 게 이제 질감이 표현된 그런 거가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스타코 빈티지 페인트 뭐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검색에 나올 건데요. 이제 그런 방식도 굉장히 잘 어울릴 거고요. 그러고 저는 그 뒤에 이제 뭐 커피 머신이나 간판 외부 공간 이런 거 이제 들여오시면 되는데,